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특별히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오늘 부산역 광장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이 판을 보면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문재인 주사파 일당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판을 엎어서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보는 눈을, 시각을 잘 봐야 됩니다. 문재인은 노무현과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노무현에 이어지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노무현은 원래 청와대 들어갈 때는 좌파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나중에 그 부산에 좌파 애들 변호하다가 거기에 살짝 물이 들어서 이 노무현은 들어갈 때는 좌파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청와대 앉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 다 신문을 통해서 보신 그대로 저 아프리카 어떤 지도자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살게 됐냐 그랬더니 그 비서한테 야, 저기 기타 좀 가져라, 기타를 따더니 말로 대답 안 하고 기타를 치면서 아침 해가 떴대요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새마을 노래죠, 새마을 노래.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 보니까 박정희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 결국은 노무현은 중반기 지나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잡고 그래서 FTA를 강행했습니다. 잘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결행할 때에 자기 당의 열린당의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데모를 하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을 하여 타도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강경기지를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 이미 벌써 중국이 전 세계 점령을 위하여 1대1로의 전략으로 세계 점령,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태 그대로 이것을 눈치를 채고 미국의 부탁으로 미국의 중국의 세력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도록 제주도 강경기지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 강경기지를 만드는데 그 강경기지는 우리나라 해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우리가 남북한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도 동해안 쪽으로는, 동해안은 물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늘 미국의 잠수함이나 미국의 또 함대들이 또 일본이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데 서해안은 저거는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칠함대가 와서 서해안 작전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강경기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군사 전문적인 지식도 아니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이 노무현을 좋아했던 뭐 노사모고 회원이라든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이루어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다가 우파로 나온 겁니다. 김대중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도 약간 생각이 잘못된 그 좌파 사상을 가지고 들어갔으나 청와대에 앉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운전대를 딱 잡고 보니까 아하, 이게 박정희가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정희 흉내내다 나온 겁니다. 흉내내다가.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삼성의 그 진대제 알지요? 64 메가드랩 그 만드는 거, 그 모든 것은 전부 이승만 박정희가 짜놓은 그 틀에서 문재인 또 김대중 해서 그나마 나라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지금 문재인을 여러분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번 보십시오. 하는 짓을 한번 보라고. 지금 저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판 자체를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판 자체를. 지금 이 문재인이가. 그리고 저 사람은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뭐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신앙이고 둘째는 뭐냐? 북한에게 포섭된 겁니다. 북한에게. 이 문재인은 자기 마음대로도 못해요. 북한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의 당군 이래로 5,000년 동안 우리 역사는 중국의 문화권에 산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중국으로부터 글을 받았거든요. 글, 한문 있죠. 하늘천 따지 하는 거. 글을 받는 사람들은 문화가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으로부터 종교를 받은 거예요. 종교. 불교와 유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종교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속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금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일지라도 영국한테는 꼼짝 못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영국의 기독교를 통하여 청교도 정신을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는 거슬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속이거든, 예속. 그와 같이 종교를 중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 속에 중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추석과 구정입니다. 이 추석과 구정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추석만 되면 마음이 막 흥분되고, 나도 모르게 구정만 되면 벌써 들썩들썩하지요. 그냥 추석과 구정을 중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중화권을 향한 그 마음이 늘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결론은 어떻게 났냐? 조선 말기. 여러분 선교사들이 쓴 일기장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결론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보십시오. 내 한마디만 소개해 줄 테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쓴 일기장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어두운 조선 땅에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로 왔더니 하나님한테 속아서 온 기분이야. 속아서.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이 조선 땅은 어두움밖에 없고, 그리고 고통이 체질화되어서 국민들이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 국민들이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지금 젖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건져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선교사들의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나라도 아니고 그건 개판이고 그건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서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준 것이 이 대한민국의 복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요, 난 상상 한번 해봐요. 항상 그 역사를 공부할 때에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지금 현재 어느 나라같이 됐을까? 이걸 내가 늘 이론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대해보면,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때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지금 지구촌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뭐냐? 몽골입니다. 몽골. 딱 대한민국 몽골 같은 나라로 지금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그래서 잠자는 민족을 깨운 거예요. 깨운 거. 동의하십니까? 그 중에 선교사들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뭐냐? 정말로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을 1904년도에 미국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3대 아이비리그 학교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이 4년 7개월 만에 3개 과정을 다 했는데 학사, 석사, 박사를, 지금 미국 현지 사람들도 아직도 그 기록을 못 깬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천재요, 천재. 이걸 누가 했느냐? 선교사들이 다 이끌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중에 3가지 공부했죠. 주로 나는 그 전에 대통령 갔던 노태정 알죠? 예일대학 공부할 때 내가 일부러 시켰어요. 이승만이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프리턴 대학 가서 그때 무슨 공부를 했는지 옛날에 학적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걸 다 조사를 해봐라. 조사를 해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한 것 중에 절반은 신학을 했어요. 신학. 왜? 선교사들이 처음 데려갈 때는 목사 만들려고 데려왔으니까. 근데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 해가지고는 나라를 건질 수가 없어서 이승만의 해고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를 다 목회하려고 정치가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이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 국제정치학 당연히 공부했고,
국제법 당연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인류사를 공부했습니다. 이승만이가 어떻게 한 시대에, 그 당대에 1940년도 1,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지구촌의 전체 지도자 중에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불란서의 드골이라든지 미국의 루스벨트라든지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그건 내가 우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가 자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윈스턴 처칠이 쓴 회고록이 있어. 회고록. 드골이 쓴 회고록이 있습니다. 회고록. 그리고 또 루스벨트가 쓴 회고록에 보면 이승만에 대한 내용이 분량이 다 써 있어요. 그 말들을 다 종합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승만은 누구냐? 아시아가 나온 불려우다 그래. 불려우. 그리고 국제 외교학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은 정치가의 선을 넘었다. 그 다음에 사회운동가의 선을 넘었다. 그 사람은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이승만을 자기들과 종류가 다른, 자기라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회고록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승만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인류사를 공부할 때에 주로 기독교식 인류사를 공부했어요. 보니까 한 세상이 흘러간 인류사를 쭉 검토했더니 인류사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인류를 주도했는가 봤더니 첫째는 에집트로 봐. 에집트. 지금 에집트 나라 그 나라입니다. 그 에집트가 한 시대를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아수르라 그러죠. 성경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이 인류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알렉산더 헬라. 그리고 마지막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과정을 다 공부하면서 이야, 인류의 역사는 이런 나라들이 주도를 해왔구나. 그때 뭐 조선이라든지 중국은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세계를 이끌어온 그 중심을 이승만이 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로마는 인간이 만든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가 로마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승만의 눈이 번쩍 뜬 게 있습니다. 뭐냐? 가장 강한 로마. 지금도 전 지구촌에 230개 나라 정도가 있지만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속성은 다 로마에서 온 겁니다. 지금도 로마의 속성을 가지고 다 정치를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건데, 이와 같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나라인 로마를 기독교가 먹은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승만이가 야, 이게 뭐야? 아니 로마를 어떻게 기독교가 먹냐? 그러면 제일 강한 나라는 뭐냐? 그래서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하고 마지막에 기독교 입국론을 딱 박아넣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설계도를 판을 딱 짜서 우리가 70년을 살았더니 우리는 세계의 10위권의 나라가 된 겁니다. 10위권의 나라가. 동의하십니까? 이와 같은 좋은 나라에 조금 전에 여기서 늙은 할머니들이 춤을 췄죠. 태극기 들고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이와 같은 좋은 나라를 왜 판을 엎으려고 하냐 말이야. 문재인 이 개자식이 말이야. 문제는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대한민국은 이건 적은 배가 아니거든요. 적은 배, 부산 앞바다에 떠 있는 요트 같은 적은 배는 바람이 불면 팔랑팔랑 하죠. 그러나 미국의 칠함대 있죠. 칠함대. 1년에 한두 번씩 부산항에 들어오는 칠함대는요, 배가 움직여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몰라. 서서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섬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금 종북, 좌파, 빨갱이, 그리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나가 이 자식아. 너 뭔데 이 자식 까불어. 저 전에 이 자식. 정신 나가서 이 자식이 뭐 건방지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판을 바로 저런 놈들이 바로 대표적인 놈이 저런 놈들이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간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모르고. 아니 내가 지금 전라도 광주로부터 전주로부터 한 바퀴 다 돌아왔는데, 전라도에서도 내 강연하는데 저런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부산에서 저런 놈이 생겨요? 이게 뭐냐 하면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현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까지도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 소리 안 했어요. 왜? 대통령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승만과 박정희가 이해됐던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요즘 하는 말 좀 들어봐요. 저 인간입니까? 저 인간입니까? 간첩의 왕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야, 존경하려면 북한 가서 너 혼자 살아, 너 혼자. 그뿐 아니라 보십시오.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 했죠. 이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김정은한테 가서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판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의 목적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동안에 우리가 중화문화권에 살아가지고 거지가 됐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해서 이승만은 딱 분리하여 미국, 캐나다, 그리고 저 유럽 불합파 일본까지 합해서 이승만은 해양 세력으로 붙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여러분 부산이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승만 아니었으면 이 부산도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수령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살았어요. 수령님을 모시고. 한두 번 나라가 망할 위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6.25를 비롯하여 건국대 비롯하여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어. 이 모든 것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딱 분리해서 만들었는데, 뭔데 문재인 너가 말이야 다시 해양 세력을 또 분리시켜서 해양 자유대국으로 분리시켜서 북한, 중국, 러시아로 가는 대륙동맹으로 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야곰야곰 지금요 치고 빠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문재인, 문정인 가운데 한자만 탈려. 한자만. 문재인이고 문정인이라고 하는 외교특보 알죠? 바로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바로 미국에 날아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 없이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아이 개자식들아, 미국 없이 살려면 너 혼자 살아, 너 혼자.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기자들이 미국에서 한 발언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또 어떻게 빠져나간지 알아요? 나는 학자로서 한 말입니다. 학자로서. 야, 외교특보로서 가서 말했으면 외교특보가 한 말이지 무슨 학자야. 학자는 요렇게 치고 빠지고 해서 이제 국민들은요 속아가지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북한하고 같이 연방제를 한다 이렇게 말해도 국민들이 놀랄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왔어요. 내가 6개월 동안 감옥살에 있을 때 깜빵에서 내가 뉴스를 보는데 세상에 미국 대사가 한국이 파송한 우리 대사입니다. 우리 대사,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70년 전에는 미국을 선택했으나 이제는 새로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발끈하고 뭐라고? 70년 전에는 미국을 선택했으나 이제는 중국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서 난리를 치니까 또 말이죠. 서훈 국정원장을 급파해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그거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말이지 우리 정부가 한 말 하려고 요렇게 속여먹고 살살살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저는 트럼프가 되기를 바랐지만은 바이든이 됐는데, 지금 바이든이 딱 되자마자 북한에 대한 정책은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걸 무효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새로 정리를 해야 된다. 초강경하게, 트럼프보다 더 강경하게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저들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왜? 대선 대통령 선거 지금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1년 반 남았죠. 그 사이에 쟤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도 아니요, 사회운동가도 아니요, 저는 기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지자를 그랬더니 또 뭐 사람들이 그래, 네가 뭔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도 나 혼자 선지자가 아니라 목사님들은 다 선지자지요. 그 중에 난 한 사람인데,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일반 백성보다 먼저 보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먼저 안다 이거죠. 먼저. 나는 기도하면서 선지자의 입장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이 내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보여. 꼭 당해봐야 되겠습니까? 6.25 일어날 때도 보십시오. 6.25가 일어나서 새벽 4시에 1950년 일어나서 나가지고 3일 만에 이틀 반 만에 불광동에 인민군이 들어와요. 벌써 서울이 먹혔는데 뭐 하는지 압니까?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있었어. 야구. 우리 백성들이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임진왜란 때도 보십시오. 벌써 이순신하고 또 유성룡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10만 대군을 준비하소서. 10만 대군을 준비하자면 저 쪽발이 같은 외놈들이 부산부터 먹습니다. 부산부터. 그랬더니 그 옆에 붙은 그 간신배 같은 놈들이 말이지, 왕 옆에 수염도 많이 안 달려서 3개 달린 놈들이 달달달달 떨면서 왕이여. 왜 그러냐? 이순신 저놈은요 군대를 10만 명 모아서 지가 유명한 장군 되려고 합니다. 외놈들은 절대로 부산을 먹을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외놈들이 부산에 올라오면 대나무를 깎아주고 있다가 콕 찌르면 부산 앞바다로 쏙 내려갑니다. 걔들이 멍청한 왕이 뭐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 안 듣다가 오히려 그렇게 말했던 성각자적인 이순신을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나도 이번에 날 감옥에다 가뒀잖아요. 정강훈 내가 하도 떠드니까. 그러나 위대한 판사님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나를 석방시킨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감옥에 있을 때도 거기에 불순분자의 그 교도관들 중에, 교도관도 보니까 100명 중에 하나는 이상한 놈들이야. 와가지고 내 방에 와서 살살 설득해. 목사님, 이 추운 날씨에 뭐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잘못했다고, 문재인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문 하나 쓰고 나가십시다. 살살 꼬셔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안 해. 내가 감옥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나라를 살려야 돼. 그럼 내가 사실대로 안 외치면 누가 외치겠어? 누가 외치겠냐고. 그 다음에 또 교도관이 또 날 살살 꼬시기를, 재판부에다가 반성문 하나만 쓰시면 목사님 금방 나갑니다. 재판부에다가 죄송하다고, 나 이번에 풀어주면 다시는 나는 애국운동도 안 하고 연선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쓰고 나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요. 안 해! 내가 그래서 안 해. 내가 깜빵에서 10년 감옥 살아도 나는 안 해. 깜빵에서 내가 유튜브 원고 써가지고 날리면 할 일 다 하는데 뭐, 맞지요? 내가 감옥에서 날린 옥중서신 들었어요? 맞지요? 그래서 나는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나오자마자 이번 주에도 내가 주일날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주일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를 또 탁 만지면서, 정강훈, 그래요. 이건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해 못해. 성령이 뭔 말을 한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정강훈 그래서 그랬더니 너 왜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 그래 어쩌라고 그랬더니 떠들어야지 이놈아. 그래가지고 계획도 없이 바로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대장 황경순 대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내일 광주에 기자회견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니 뭐 사전에 일주일 전에 말해야지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라면 해, 잔소리 말고. 그래서 지금 준비가 뭐가 필요 없어. 어차피 못 모이게 하니까 오늘 저 부산까지 왔는데, 부산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말이야 부산의 저 야구장에서 말이야 노래 불러가면서 Father Leave Some Babylon, 롯데자이언트 애국 응원가 맞죠? 그런 노래 부르면서 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여러분은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수령님을 모시고. 아니에요? 아니려면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날씨도 춥고 하니까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흘러가는 역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역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일 날,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날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허가해주면 가문 광장에서 1000만 명의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1000만 명의 집회. 만약에 정부가 허가 안 해주면 우리는 유튜브에서 1000만 명이 동시에 레드월 시켜서 전국 각지에서 전부 자기 앞마당에 길거리에 태극기 다 들고 나와서
1919년 3.1절 독립운동을 다시 재현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내가 말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키지 못한 자는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자가 어떻게 누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미 벌써 간첩들에게 포섭이 돼가지고 자기가 간첩이 포섭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를 북한이 먹는 과정을 보니까 제일 먼저는 직파 간첩이에요. 북한에서 직접 파송한 간첩입니다. 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파 간첩이 내려와서 한국을 공작해서 심어놓은 고정 간첩이 몇 명이냐? 황장엽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자기가 북한에서 2인자 했잖아요. 2인자. 날 보고 하는 말이 5만 명을 심었다는 5만 명을. 그 당시에 벌써 황장엽 그 당시에 날 보고 5만 명이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5만 명을 지원하는 세력, 5만 명을 서포트하는 자식, 친구, 부모, 또 좌우로 고정 간첩을 지원하는 세력이 얼마냐? 몇십만 명, 몇십만 명. 그 다음에는 또 고정 간첩을 지원하는 세력에 따라 같이 돌아가는 사람, 요거는 우파야. 본인도 우파고 옆에서 봐도 우파고 틀림없이 대한민국 주의자인데 이 사람을 바깥에서 보자기로 싸는 거예요. 보자기로 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보자기에 싸서 끌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정가운 목사까지도 보자기에 싸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내가 아슬아슬하게 안 쌓였지 안 쌓였어.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전부 다 이게 북한의 보자기에 다 쌓인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 보자기에 쌓인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말씀해 줄게. 결론으로 보세요. 절대로 불의를 보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다니까. 이거는 자기 혼자만 우파지 이미 북한의 보자기에 쌓인 사람입니다. 문재인을 왜 내가 북한의 보자기에 쌓였다고 보느냐. 김여정 그 기집애가 말이야 문재인에 대해서 세상에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오지랖을 떨어 뭐 별해도 문재인이가 말 한마디 해요 못해요? 요게 보자기에 쌓인 사람들거든요. 말 못하거든요. 절대로 말 못해. 에? 북한이 싫어하는 말을 하나도 못하고 북한이 강경화 장관을 바꿔 그러니까 바로 바꾸잖아요. 박상학 대표가 북한에 공풍선 날리는가 그거 공풍선 날리는 금지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바로 만들잖아요. 요런 놈들이 다 북한에 쌓인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3.1절 날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승만의 건국 정신으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핸드폰에 3.1절 국민 앱을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요? 대국본 앱을 다운받아서 다 심어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는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가 이 방송을 내가 이게 연설하면 10만 명 보시는데 연설만 듣고 동의합니다. 정강목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댓글 다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루에 10개씩. 하루에 몇 개요? 하루에 10개. 여러분 핸드폰에 사람들 이름 있잖아. 하루에 10명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동의하십니까? 무조건 3.1절 이 앱을 심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함께 하기로 여러분 다 나하고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유, 나는 오늘 밤부터 이제 잠을 편안하게 잘라 그래. 부산에 와보니까 역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날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빨갱이 종북 한 칼에다 쳐내버리고 문재인 저놈 끌어내가지고 북한로 쳐놔버려요. 북한로. 어디라고 말이야 이 대한민국에 와서 말이야 그따위 소리를 하고 말이야 말을 할 말이 따로 있지 말이야. 뭐 간첩 뭐 신영복을 존경한다?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다 멍청한 사람들인지 아냐 말이야. 서도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가서 부인을 보내서 참배를 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떡인 줄 알아? 개떡? 그리고 코로나를 말이야 불러들여가지고 말이야 코로나 가지고 말이야 국민들을 지금 사육하고 있는데 뭐 조지 오웰의 무슨 뭐 동물농장인지 알아? 동물농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물인 줄 아냐고. 가끔 가다가 또 국민들이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말이야 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사료 주는 거야. 사료 구조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료 주는 거야. 사료. 여러분 앞으로 사료를 줘도
사료주고 안 받으면 안 되지. 또 받아야지. 받기는 받되 절대로 문재인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전부 이 코로나 이것도 다 사기요, 사기. 왜? 코로나는 누구처럼 해야 되냐? 대만처럼 해야 되냐, 대만. 대만도 똑같이 작년, 재작년 11월 달에 왔을 때 대만은 바로 중국 사람들을 금지시켰잖아요. 그 대만은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7명밖에 없어. 그 다음에 확진자는 700명밖에 없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대만은 지금요. 에? 다 고쳐져 가지고 세계 제일의 청정국가야. 그 우리도 그때에 딱 그렇게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의 그냥 대만은 지금요 경제가 1년에 3.5% 성장해요. 3.5%. 우리는 마이너스고. 왜? 코로나 잘못 막아가지고. 그런데 문재인은 뭐라 그랬어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한 관객들한테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 청와대 앞들에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코로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이제 처음에 폭발했을 때 대구 폭발은요 빨리 잡혔어요. 끝났어요.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될 텐데 이태원 바이러스를 다시 폭발시킨 거야. 에? 대구 바이러스하고 이태원 바이러스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태원 거는 GH76이요. 그리고 이태원 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추적을 안 했어요.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동성연애자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추적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밑바닥으로 싹 번져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를요 탁 잡아놓고는 또 국민들이 말이야 이제 문재인처럼 나쁜 놈이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다시 확대시키고 작년 8월 15일 날 또 무슨 뭐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쿠폰을 나눠주고 막 떠들어가지고 다시 확전시키고 이번에도 다시 1000명 가까이로 또 왜 올렸어요? 여의도에서요 공작하는 거 국민들이 거기 관심 못 갖게 하려고 뭐 공수처법 여의도에서 지금 불법 막 방망이 막 두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잡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 못 갖게 하려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용하느라고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에? 그리고 국민들한테 말이야 정가운 깜빵 속에 집어넣고 국민들한테 지들이 하는 범죄 행위에 국민들이 관심 못 갖게 하고 정가무서 깜빵 갔다 이걸 가지고 뉴스에 막 돌리는데 지금까지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3월 1일 이후로 니들은 죽었어. 내가 깜빵에서 나와보니까 절시 위대한 국민들이 이제는 다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가 내가 나오는 날도 40대 하나는 덜 돌아왔어요. 42%대 58%. 그런데 한 주일 지나니까 40대도 다 돌아왔어요. 이제 60%에서 70%가 다 돌아왔는데 이제 3월 1일까지 전 국민의 95%는 다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돌아오라는 말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건국 후에 세운 따라서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하면 돼요 안 돼요? 정신 나갔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진정이 되면 공개적인 부산역 광장 여기서 내 공개적인 집회 한번 하러 올 테니까 동의하십니까? 깜빵에 있을 때 여러분 저에게 편지를 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나는 내 한 생명을 내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 판사들에게 유관순의 말 했어요. 조국을 위하여 바칠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반드시 승리합시다. 동의하십니까? 강현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정광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차게 손을 흔들고 예, 말씀하십시오. 뭐 코로나든 뭐든 뭐 수사, 압박, 겁박 어떤 걸로 국민을 깔아뭉개고 주저앉게 해도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국민에 대적하고 교회에 대적하고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 정광훈 목사님 모셔서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방 안에서 다 같이 힘차게 구호를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대회 준비로 부산이여 일어나라 외치고 또 대한민국 만세도 한번 외쳐봅시다.
여기는 지역 강사는 안 하는 거예요. 부산? 부산 지역 강사들은 다들 쫄아가지고 못 하시는구나. 겁나가지고. 자,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반드시 이겼습니다. 3.1절 반드시 우리가 1000만 개의 앱을 깔기로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만세! 다시요, 만세! 만세!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